이번 시간에는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2학기 수행평가 중에서 논술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알고 자극에 대한 반응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의 종류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의식적인 반응, 두 번째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의식적인 반응은 말 그대로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겠죠?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반응이고요.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의식하지 않고 일어나는 반사적인 행동을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의식이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일어나는 반사를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 얘기한 것처럼 의식과 관계없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의식적인 반응의 예를 보면 골키퍼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공을 막는다. 이거 의식적인 행동이죠. 또 두 번째, 누군가가 본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다. 이것도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를 보고 답을 적는다. 이것도 의식적인 행동이고요. 무조건 반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하품하는 거, 이거 무조건 반사예요. 재채기, 이것도 무조건 반사고요. 침 분비, 이것도 무조건 반사. 나 이제부터 밥을 먹을 거니까 나는 침을 분비시켜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침 분비시키는 사람 없죠.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반사, 무조건 반사. 무릎 반사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아서 손을 뗀다. 이것도 무조건 반사예요. 물론 의식적으로 손을 떼는 반응도 있지만 어떤 주전자가 있어요. 그 주전자의 온도를 나는 몰라요. 근데 살짝 손을 댔는데 뜨거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손이 움츠러들죠. 뜨겁다라고 느끼기 전에 먼저 손이 움츠러들어요. 이게 바로 무조건 반사에 해당되는 행동이고요. 이것이 바로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오래 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바로 움츠리게 만드는 이런 무조건 반사를 통해서 손이 데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 여기서 중추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 의식적인 반응에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 어디냐, 중추신경계가 어디냐,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에서 담당을 하고요.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뇌, 연수, 척수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중간뇌에서는 홍채 조절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연수에서 하품, 그리고 척수에서는 무릎 반사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우리 무릎 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이 바로 무릎 반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좀 여성분이 책상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발끝은 바닥에 닿지 않고 있네요. 바닥에서 떨어진 채 앉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무 망치로 무릎뼈의 아래쪽을 톡톡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톡톡 치면 다리가 저절로 올라와요. 내가 올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올라와요. 이게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망치는 혹시 이걸로 장난치는 친구가 있을까봐 얘기하는데요. 이건 고무 망치예요. 아무거나 딱딱한 물체로 무릎 아래를 때리면 무릎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고무 망치로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릎 반사의 과정을 글로 한번 좀 표현해 볼게요. 한 사람은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책상에 앉는다.
다른 한 사람은 고무망치를 들고 앉은 사람의 무릎뼈 바로 아래를 고무망치로 가볍게 치면 다리가 들린다. 무릎 반사의 중추는 바로 척수입니다. 무릎 반사의 중추신경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부분은 척수예요. 무릎 반사의 반응 경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무망치로 무릎의 아래쪽을 자극을 주었어요. 이 자극이 전달이 되겠죠. 중추신경계에 전달이 돼요. 척수에 전달이 되어서 척수에서는 상황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다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인데요. 자극이 들어왔어요. 무슨 신경이 척수로 전달해 줄까요?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감각신경이 척수로 자극을 전달을 해주고요. 척수는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판단과 명령을 다리 근육한테 전달을 해주는데요. 근육과 연결되는 신경, 이거 무슨 신경이었어요? 운동신경. 운동신경을 통해서 다리 근육을 들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말초신경계, 척수, 중추신경계,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무릎 반사는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신경이 자극을 척수에 전달하고 척수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다리를 들게 만들어요. 자, 이게 바로 무릎 반사의 반응 경로가 되겠습니다.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만 거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 146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무릎 반사,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살펴볼게요. 1번, 고무망치를 든 사람은 책상에 앉은 사람의 무릎뼈 바로 아래를 가볍게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들리겠죠. 이것은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무조건 반사예요. 이것은 무조건 반사가 되겠습니다. 무릎뼈 바로 아래를 가볍게 치면 다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무조건 반사, 무릎 반사가 되겠고요. 2번, 책상에 앉은 사람은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는 즉시 오른팔을 든다. 닿는 것을 느끼고요. 피부 감각에서 느끼겠죠? 피부 감각에서 느끼고 피부 감각에 있는 감각신경이 어디로 전달해줘요? 뇌로 전달해주겠죠. 특히 대뇌로 전달을 해주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오른팔을 들도록 만들었네요. 오른팔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무조건 반사일까요? 의식적인 행동일까요? 의식적인 반응일까요? 네, 대뇌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무조건 반사도 일어나고 의식적인 반응도 둘 다 일어나게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면 147쪽에 4번 아래의 물음표를 볼게요. 다리가 들리는 반응과 팔을 드는 반응 중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반응 경로를 보고 어느 것이 더 빠르게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무조건 반사부터 볼게요.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를 보면 무릎뼈 바로 아래를 자극을 줘요. 그러면 이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척수에서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명령을 운동신경이 다리의 근육에 전달을 해줘서 다리가 들리게 됩니다. 무조건 반사는 자극,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다리로 다리가 들리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경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식적인 반응, 마찬가지로
자극이 들어오겠죠. 무릎뼈 바로 아래 자극이 들어와요. 그러면 파란색은 의식적인 반응으로 표현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피부 감각에 있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지나서 뇌로 전달이 되겠죠. 특히 뇌 중에서도 대뇌로 전달이 되고요. 대뇌에서는 판단과 명령을 내리겠죠. 오른팔을 들라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을 대뇌에서 척수를 또 지나서 운동신경이 오른팔에 전달을 해서 오른팔을 들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의식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신경이 척수를 지나서 뇌를 지나서 다시 또 척수를 지나서 운동신경을 지나서 팔을 들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까요? 어느 쪽에 반응 경로가 더 짧아요?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중에서 반응 경로가 짧은 쪽은 어느 쪽이에요? 네, 무조건 반사 쪽이 더 반응 경로가 짧죠. 그래서 무조건 반사 쪽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다리가 들리는 반응.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바로 무조건 반사니까, 무릎 반사니까요. 다리가 들리는 반응은 무조건 반사, 즉 무릎 반사. 팔을 드는 행동은 의식적인 행동. 그래서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요. 148쪽에 왼쪽에 말풍선 Q가 있어요. 의식적인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대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일 때 더 빠르게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적인 반응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릎에 자극이 들어와요.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 자극이 척수로 전달이 되고 척수에서는 뇌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뇌 중에서도 대뇌에서 판단과 명령을 내리면 그 판단과 명령을 척수를 지나서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로 전달이 돼서 팔을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인 반응, 무릎에 자극이 왔을 때 오른팔을 드는 의식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감각신경에서 바로 뇌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요. 또한 대뇌에서 보낸 판단 명령이 운동신경으로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척수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왜 척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이참에 의식적인 반응 한 번 더 정리하면 감각신경, 척수, 뇌, 척수, 운동신경, 그리고 반응. 이런 순서대로 되는데 이 중간에 척수가 왜 끼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무릎은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무릎에 있는 감각신경이 뇌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그래서 반드시 척수를 지나는 거예요. 감각신경과 연결된 척수를 통해서 자극이 뇌에 전달이 되고 마찬가지로 뇌에서 오른팔로 바로 연결된 신경은 없어요. 그래서 척수를 통해서 뇌의 명령이 척수를 통해서 오른팔로 연결된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신경이 바로 뇌로 가지 못하고 척수 지나고 뇌 지나고 뇌에서 다시 척수 지나고 운동신경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는 길고 그래서 무조건 반사보다는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147쪽의 정리하기를 볼게요. 1번 다리가 들리는 반응과 팔을 드는 반응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다음에 제시된 반응 경로 가와 나 중 각각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다리가 들리는 반응, 이것은 무슨 반사일까요? 의식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은 무조건 반사일까요? 네, 이것은 무조건 반사. 팔을 드는 반응은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네, 팔을 드는 반응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행동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무조건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반응 경로 가를 볼게요. 반응 경로 가는 자극을 수용하고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 지나서 바로 운동신경 통해서 반응기관으로 오네요. 반응 경로 나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수용하고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 지나서 대뇌, 지나서 척수, 다시 지나서 운동신경, 지나서 반응기관으로 옵니다. 반응 경로 가는 무조건 반사, 무릎 반사에 속하고 반응 경로 나는 의식적인 반응에 속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2번, 실험 결과와 같이 반응 경로가 달라서 반응의 빠르기의 차이가 있으면 생활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토의해보자.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요? 반응 경로가 빠르면 위험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앞정 같은 데에 손이 찔리면 바로 손이 움츠러들고요. 뜨거운 물체에 닿으면 바로 손이 움츠러들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일 때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차를 마시기 위해 컵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나 날아오는 공에 머리를 대는 행동, 장미꽃을 만지려고 하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극이 대뇌에 전달되어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 뜨거운 물체에 닿거나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떼는 행동이나 물체가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올 때 눈이 저절로 감기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의식적 반응과 달리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볼게요. 1번, 반응 경로에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무조건 반사가 되겠습니다. 2번, 기록 경기에서 출발 신호가 난 다음 선수가 0.1초 내로 움직이면 부정 출발로 판단한다. 그 까닭을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왜 0.1초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0.1, 우리 대뇌에서 소리를 듣고 반응이 일어나기까지가 0.1초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0.1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발하면 부정 출발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한 글씨 문제 풀어볼게요.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을 반응 경로에 대뇌가 포함되는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자. 대뇌가 포함되면 의식적인 행동, 그리고 포함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사가 되겠죠. 네,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